비가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이었다. 유정은 집 안거실의 오래된 소파에 앉아 손에 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가족 식탁 위에는 아직 저녁 식사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공기 중에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의 향기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익숙한 냄새는 유정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유경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유경은 19살, 유정의 여동생이자 유일한 자매였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유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밝음이 사라진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경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여자를 좋아해.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꿀 폭탄이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잊었고 어머니는 포크를 쥔 손을 멈췄다. 유경의 눈동자가 커지며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것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유정의 마음속으로 지난 몇 달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25살, 서울의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조차 최근 들어 그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감정이 한국 사회의 무거운 시선 아래 숨겨져야 할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정의 커밍아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가족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특히 유경에게. 동생 유경은 유정의 유일한 자매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반자였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울며 버텨냈다. 유경은 항상 언니를 따랐고 유정은 동생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였다. 하지만 오늘 그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소리가 더 커진 듯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유정은 이를 악물었다. 아빠, 장난 아니에요. 나 진심이에요. 나 소연이를 만날 거예요. 그녀가 내 사람입니다. 소연. 그 이름이 방 안을 메웠다. 유정의 연인, 스튜디오 동료이자 그녀의 삶을 밝혀준 빛이었다. 소연은 부산 출신의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24대 여성으로 유정과는 작업실에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로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야근하며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 남산타워로 산책을 나가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허락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정은 알았다. LGBTQ+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특히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유경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정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무서워.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이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떡해? 유경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녀의 눈물은 유정의 가슴을 찔렀다. 유경은 아직 대학생, K-팝과 드라마에 빠져 사는 평범한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국의 절굴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가족의 비밀이 소문이 되면 학교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정아, 이건 가족의 문제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특히 이런 일은
그의 말은 딱 잘라졌다.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아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한국에서 이런 건 숨겨야 해. 약속해. 절대 밖에 말하지 마. 그 순간 유정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기대했다. 포옹 또는 적어도 대화의 여지. 하지만 가족은 비밀을 요구했다. 유일한 자매라는 그녀의 위치가 오히려 더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유경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미안해. 나도. 약속할게. 우리만 알자. 밤이 깊어지며 빗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다. 유정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에 소연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어땠어? 사랑해.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부터 더 힘들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의가 싹 텄다. 이 비밀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유경은 부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나 어제 미안해. 하지만 언니 행복한 거 진심으로 바래. 유경의 말에 유정은 미소 지었다. 두 자매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하지만 그 손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유정은 소연을 보자마자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은 모른다. 유정의 비밀을. 소연은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표정이 어두워.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가족 일이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유정의 마음을 더 어지럽혔다. 그녀는 소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커밍아웃, 가족의 반응, 비밀의 약속.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정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우리 함께 싸우자. 그들의 손이 카페 테이블 위에서 맞잡혔다. 그 순간 유정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걸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기상한 존재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그런 사랑은 종종 비극으로 끝났다. 유정은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유경과 마주쳤다. 동생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언니, 소연 언니. 좋은 사람이야. 유정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경아, 어떻게 알았어? 유경은 쑥스럽게 웃었다. 언니 핸드폰 봤어. 미안. 하지만 언니 웃는 거 봤으니까. 나 응원할게. 비밀 지키면서. 두 자매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흘렀다. 가족의 사랑과 갈등을 다룬 이야기. 유정은 유경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경아.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다. 이 비밀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며칠 후, 유정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소연과의 데이트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남산의 등산로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부산 사투리를 섞어 웃으며 말했다. 유정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이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의 얼굴이 스쳤다. 한편 유경은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친구 하나가 속삭였다. 너 언니, 요즘 이상한 소문 있어? 여자랑 사귄 데 유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그녀는 황급히 유정에게 전화했다. 언니, 조심해.
소문나기 시작했어. 유정의 세계가 다시 흔들렸다. 비밀의 약속이 깨질 조짐이 보였다. 그녀는 소연을 만나 울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소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봄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이는 계절, 유정과 소연은 그곳에서 산책을 즐겼다. 하지만 그 산책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유정의 마음속에 가족의 약속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소연아, 나와 가족한테 더 이야기하고 싶어. 이 비밀, 너무 무거워. 유정의 말에 소연은 손을 꼭 쥐었다. 유정아, 서두르지 마. 한국에서 이런 일, 천천히 가야 해. 나도 기다리게. 유경은 언니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소문은 점점 커졌고 그녀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유경아, 너 언니 진짜 레즈비언이야. 한 친구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경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가족 일 몰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언니 소문. 학교에서 퍼졌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아, 그건 절대 안 돼. 가족 명예가 걸린 일이야?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다. 아버지는 소리를 높였다. 유정아, 내가 왜 그랬어? 약속 잊었어. 이 소문 때문에 우리 사업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 유정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소연과의 사랑이 가족의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경은 언니 방으로 들어왔다. 언니, 나의 도와줄게. 소문낸 내 찾아볼게. 위유정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경아, 고마워. 하지만 내가 위험해질까 봐 무서워. 두 자매는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경은 어린 시절 기억을 꺼냈다. 언니, 기억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빠 사업망에서 이사 갔을 때 언니가 나 손잡고 경아, 같이 가자 했잖아. 그때처럼 나도 언니 지킬게. 그날 밤, 유정은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나의 포기할 수 없어. 가족한테 다시 말할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정아, 조심해. 나 사랑해.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유정의 용기를 북돋웠다. 다음 주말, 유정은 가족을 모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특제 비빔밥이 놓여 있었다.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음식, 가족의 유대를 상징하듯. 유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족 여러분, 나의 소연이를 데려올게요. 그녀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정아, 그건 안 돼. 우리는 약속 지켜야 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야. 충돌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정아야,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손주 보는 게 꿈이었어. 이건 한국에서 사는 법이 아니야. 유경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언니 행복하게 해줘요. 나 언니 편이야. 그 말에 가족의 시선이 유경에게 쏟아졌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유정은 눈물을 흘렸다. 경아, 너까지. 미안해. 유경은 언니를 안았다. 언니, 나 진심이야. 학교에서 소문 들었지만 오히려 언니 사랑 더 커졌어. 두 자매의 포옹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였다. 소연을 처음 가족에게 소개한 날은 비가 왔다. 유정은 소연의 손을 잡고 집 문을 열었다. 소연은 긴장한 미소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차를 따랐다.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유경만이 밝게 웃으며 소연 언니, 앉아요. 제가 과일 썰어줄게요. 식사 중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부산 사투리로 농담을 던졌다. 저희 집에서는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어머니 거 맛있네요.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 만남은 갈등의 씨앗이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나와 소연을 노려보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가족을 배신하는 거냐? 유정은 소리쳤다. 아빠, 배신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유경은 울며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정아, 나 갈게.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정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왜 그래요? 나오 그냥 사랑하고 싶을 뿐인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정아, 아빠도 내 엄마랑 사랑했어.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사업, 이웃들 다 무너질 거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다. 유정은 소연과 만나기 위해 집을 늦게 들어왔다. 유경은 언니를 기다리며 혼자 울었다. 언니, 나 가족이 깨질까 봐 무서워. 유정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아, 우리 가족은 강해. 벚꽃처럼 지고 또 피어나. 스튜디오에서 유정은 작업에 몰두했다. 그래픽 디자인은 그녀의 탈출구였다. 소연과 함께 만드는 포스터는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캠페인이었다. 이 포스터,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쓰자. 소연의 제안에 유정은 망설였다. 가족이 알면 더 화낼 텐데. 하지만 소연의 눈빛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경은 학교에서 소문이 진상을 알게 되었다. 소문이 시작은 스튜디오 동료 하나였다. 유정의 핸드폰을 우연히 본 그 동료가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었다. 유경은 분노했다. 언니, 내가 그 사람 찾아갈게요. 하지만 유정은 막았다. 안 돼, 경아. 더 키우면 안 돼.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어머니는 유정을 상담소에 데려가려 했다. 정아야, 이건 병이야. 고치자. 유정은 충격받았다. 엄마, 사랑이 병이 아니에요. 그 말다툼 후 유정은 집을 나왔다. 소연의 작은 원룸으로. 소연의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부산바다 사진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의 추억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지내, 유정아. 나랑. 소연의 말에 유정은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유경이 걱정되었다. 동생에게 전화했다. 경아, 나 집 나왔어. 미안해. 유경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돌아와. 나 혼자. 무서워. 유정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 밤, 그녀는 소연을 안고 울었다. 소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소연은 속삭였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 사회가 변할 때까지 우리 사랑 지켜.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유정은 소연의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째였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그 짧은 시간은 그들의 유일한 자유였다. 소연은 유정의 손을 살짝 스치며 웃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피크닉 어때?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유경은 집에서 혼자였다. 학교 방학이 시작되며 그녀의 일상은 공허해졌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더 늦게 들어왔다. 사업체는 소문 때문에 고객이 줄었다. 유경은 언니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엄마 많이 아파. 돌아와. 유정은 답장하며 가슴이 아팠다. 경아, 곧 갈게. 소연이랑 이야기 중이야. 두 자매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다. 유경은 몰래 소연의 원룸을 찾아왔다. 문을 열자 소연이 환하게 맞아주었다. 유경아, 와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국의 집밥 문화처럼 그 라면 한 그릇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유경은 소연에게 물었다. 언니랑 정말 사랑하나요? 소연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응, 유정이는 내 인생이야. 너처럼 소중한 가족이야. 유경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이제 이해했어. 하지만 가족이 화해하면 좋겠어. 유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경아, 너 덕분에 버티는 거야?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가 유정을 찾아왔다. 소연의 문 앞에서 그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유정아,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안 그러면 유경한테도 피해갈 거야. 그 말은 유정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빠, 유경이 왜요? 그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경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내 탓이야. 유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소연은 아버지를 막아섰다. 아저씨, 유정이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족을 망치네. 그는 돌아서서 갔다. 유정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소연아. 나 때문에 유경이가. 그날 밤 유정은 유경에게 달려갔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동생을 안아주었다. 경아, 미안해. 아빠 말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아니야. 나 괜찮아. 친구들 중에 이해해주는 애들도 있어. 요즘 K-드라마에 퀴어 캐릭터 나오잖아. 세상이 변하고 있어? 두 자매는 한강으로 나갔다. 여름 밤의 강변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유경이 말했다. 언니, 소연 언니 좋아. 밝아서. 언니 웃게 해주네. 유정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가 내 비디야. 하지만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때 소연의 전화가 왔다. 유정아, 스튜디오에서 문제야. 내 가족이 회사에 연락했어.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스튜디오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퇴사하라고 해. 안 그러면 사업 망친다. 이 상사의 말에 유정은 절망했다. 왜 이렇게까지? 소연은 유정을 안아주었다. 함께 다른 일자리 찾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유정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랑이 가족을 파괴하는 게 두려웠다. 유경은 언니를 위해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빠, 그만해요. 언니 사랑하는 거 왜 막아요?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는 때리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흘렸다. 경아. 아빠가 무서워. 내가 언니처럼 되거나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 유경은 울며 말했다. 아빠, 언니처럼 되는 건 아빠? 사랑은 사랑이잖아. 그 충돌 후 가족은 조용해졌다. 유정은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소연과 함께 작은 작업실을 차렸다. 그곳은 그들의 안식처였다. 벽에는 한강 사진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국 전통차가 놓여 있었다. 유경은 자주 그 작업실을 찾았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들, 나 대학에서 퀴어 클럽 가입할까 봐. 유경의 말에 유정은 놀랐다. 경아, 진짜. 유경은 웃었다. 응, 언니 응원하려고. 하지만 반전이 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유정은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정아야, 엄마.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무지했어. 소연이 데려와. 그 말은 유정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소연을 집으로 불렀다. 소연아, 미안해. 이제 받아들일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감사해요. 유경은 그 광경을 보며 기뻐했다. 이제 가족 완성. 하지만 아버지의 침묵이 불안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여름 끝자락, 유정과 소연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유정아, 여기서 결혼하자. 비공식으로 이 소연의 제안에 유정은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약속.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유경에게 말했다. 경아, 넌 언니 따라가지 마. 정상적으로 살라. 유경은 충격받았다. 아빠, 나 그냥 나야. 그 말은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유정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 그래요? 엄마가 받아들였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유정아, 아빠는 내 엄마랑처럼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정의 마음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졌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며 낙엽을 날렸다. 유정의 작업실은 이제 안정되었다. 프리랜서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수입은 불안정했다. 소연과 함께하는 나날은 달콤했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유경은 대학 새 학기를 시작하며 퀴어 클럽에 가입했다. 언니, 오늘 모임 갔어. 사람들 많아. 나처럼 동생들도 있어. 유경의 밝은 목소리에 유정은 안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유정을 피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애썼다. 여보, 정아 소연이 데리고 와. 같이 밥 먹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그 침묵은 가족의 상처를 깊게 했다. 유정은 소연에게 털어놓았다. 소연아, 아빠가. 아직도 이 소연은 유정을 안았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 아빠들 다 그래? 내 아빠도 처음엔 반대했어. 소연의 이야기가 유정에게 위로가 되었다. 부산의 그녀 가족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고. 유경은 클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민지라는 선배, 퀴어 활동가였다. 민지는 유경에게 조언했다. 가족 커밍아웃은 힘들어. 하지만 내가 강해지면 변할 거야. 유경은 그 말을 새겼다. 그녀는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려 했다. 아빠, 언니 사랑하는 거 왜 싫어요? K-팝 아이돌들도 커밍아웃 하잖아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경아, 그건 쇼비즈야. 우리처럼 평범한 집안은 달라. 유경은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그녀는 유정에게 전화했다. 언니, 아빠랑 싸웠어. 나에 지쳐. 유정은 동생을 위로했다. 경아, 내가 왜 나서? 위험해. 하지만 유경의 용기는 유정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편 작업실에 위기가 찾아왔다. 클라이언트가 LGBTQ+ 캠페인 포스터를 취소했다.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 안 좋아. 그 말에 유정은 분노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녀의 직업마저 위협했다. 소연은 말했다. 다른 클라이언트 찾아. 우리 콘텐츠로 독립하자.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한강의 속삭임. 그곳에서 그들은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영상은 조심스럽게, 감정적으로 제작되었다. 유경이 카메라 앞에서 출연했다. 제 언니처럼 사랑하세요. 가족은 시간이 필요해요.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했다. 지지 댓글과 함께 혐오도 쏟아졌다. 이런 게 한국이냐? 유정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소연이 안아주었다. 무시해. 우리 목소리가 중요해.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가 영상을 봤다. 정아야. 내가 한 거야? 엄마.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은 유정에게 눈물샘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 이게 뭐야? 가족 망신이야. 그는 유정을 집으로 불렀다. 대면은 격렬했다. 거실에서 아버지는 소리쳤다. 유정아, 그만해. 사업도 망할 판이야. 유정은 맞섰다. 아빠, 사업보다 내 삶이 중요해요. 나 숨 쉴 수 없어요. 유경이 끼어들었다. 아빠, 그만. 언니 영상 봤어요. 사람들 응원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 둘이 나 배신하네. 그 말은 유정과 유경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여보, 제발. 화해하자.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유정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경아, 나 때문에 아빠가.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아빠가 변해야 해. 나 믿어. 소연은 유정을 지탱했다. 그들은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다. 유정아, 우리 결혼하자. 제주에서 유정은 망설였다. 아직. 가족이. 하지만 소연의 키스, 가볍게, 감정적으로 그녀를 설득했다. 제주 여행은 비밀스러웠다. 검은 성산일출봉 아래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증인이었다. 돌아와. 유정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심장병. 유정아. 아빠. 미안해. 내 삶 인정할게. 아버지의 말은 약했다. 유정은 울며 안았다. 아빠, 고마워.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다. 아버지의 병은 가족을 다시 모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있었다. 유경은 클럽에서 민지와 가까워졌다. 유경아, 내 감정. 솔직해져. 민지의 말에 유경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언니를 동경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서울을 덮쳤다. 눈이 소복이 쌓인 한강변은 고요했다. 아버지의 병은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병실에서 그는 유정과 소연을 불렀다. 소연아. 미안했다. 이제. 가족이야. 의 소연의 눈물이 흘렀다. 아저씨, 감사해요. 유경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완전해.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집에서 소연을 대할 때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유정은 이해했다. 시간이 필요해. 소연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한국 아빠들 다 그래? 유경의 삶은 변했다. 퀴어 클럽에서 민지와의 우정이 깊어지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언니, 나 민지 선배 좋아하는 것 같아. 유정은 놀라며 안아주었다. 경아, 그럼 솔직해져. 나처럼. 이유경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가족이 또. 유정은 동생을 격려했다. 경아, 내 삶이야. 나처럼 숨기지 마. 두 자매의 대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유대였다. 유경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선배, 나 좋아해요. 민지의 미소가 유경의 세상을 밝혔다. 나도, 유경아. 가족은 유경의 커밍아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번엔 덜 충격받았다. 경아. 또. 하지만. 내 엄마랑 상의해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 이제 무지개 집안이네. 소연과 민지가 함께 집에 왔을 때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불고기와 소연의 부산식 생선구이가 어우러졌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소문을 퍼뜨렸다. 너희 집 딸들, 이상의 고객이 줄었다. 아버지는 다시 무너졌다. 유정아, 경아. 이게 다 너희 탓이야. 병실에서 나온 그는 집을 나가려 했다. 유정은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빠, 우리 탓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예요. 함께 싸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늙었어. 이해 못할지도. 유경은 민지와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거리. 유정과 소연도 함께했다. 언니, 봐. 사람들 많아. 유경의 흥분된 목소리. 하지만 군중 속에서 반대 시위대가 소리쳤다. 이상한 놈들. 유정은 동생을 보호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뉴스 봤어. 퍼레이드. 너희 용감하네. 그것은 그의 첫 인정이었다. 작업실은 번창했다. 한강의 속삭임 채널이 인기였다. 유정과 소연은 책을 쓰기로 했다. 한국 레즈비언 이야기 출판사 제안이 왔다. 하지만 익명으로. 유경은 민지와의 관계를 키웠다. 첫 데이트는 남산 케이블카. 유경아, 내가 있어서 행복해. 민지의 말에 유경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민지야, 가족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반전이 왔다. 아버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파트너가 배신했다. 소문을 이용해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아버지는 절망했다. 아빠. 끝나서 유정은 나섰다. 그녀의 네트워크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소개했다. 퀴어 친화적인 회사. 아빠, 이 회사들 우리처럼 다양성을 존중해요. 아버지는 놀랐다. 유정아. 내 덕분이야. 그 순간 그는 소연을 불렀다. 소연아, 고마워. 내가 유정을 지켜줘서 화해의 물꼬가 텄다. 하지만 유경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지가 클럽에서 유경의 이야기를 실수로 흘렸다. 학교 소문이 다시 피어났다. 유경은 왕따를 당했다. 이상한 애 친구들의 말에 유경은 울었다. 언니. 나 후회해. 유정은 동생을 안았다. 경아, 후회마. 이게 내 길이야. 소연과 민지도 함께 위로했다. 가족은 유경을 지켰다. 아버지가 학교에 나갔다. 내 딸 건드리지 마. 그녀는 소중해. 그 용기는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유정의 마음은 따뜻했다. 아버지의 사업은 회복되었고 가족은 천천히 치유되었다. 설날, 집은 떡국 냄새로 가득 찼다. 소연과 민지가 함께 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들의 인사에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너희도. 유정과 소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가족만의 한강변에서 무지개 반지가 빛났다. 영원히. 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축하해. 나도. 언젠가. 유경과 민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클럽 활동으로 그들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한국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유경의 연설이 뉴스에 나왔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내 딸, 대단하네. 하지만 마지막 갈등이 왔다. 아버지의 옛 친구가 방문했다. 너희 집 소문 때문에 그는 사업 제안을 철회했다. 아버지는 다시 무너졌다. 유정아, 경아. 아빠가. 후회돼. 유정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후회마. 우리 선택이야.
세상이 변할 거예요. 아버지는 병원으로 갔다. 최종 진단, 회복 가능. 하지만 그는 유정에게 편지를 썼다. 딸아, 아빠 잘못했어. 내 사랑 인정해. 유경이도.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 편지는 가족의 전환점이었다. 봄, 벚꽃이 피었다. 한강변 벤치에서 유정과 유경은 앉아 있었다. 언니, 이제 행복해. 유정은 미소 지었다. 응, 경아. 너 덕분에 소연과 민지가 다가왔다. 네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가족은 재건되었다. 아버지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내 딸들을 응원해. 그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어머니는 웃었다. 우리 집, 이제 무지개야. 유정의 책이 출간되었다. 비밀의 약속.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유정은 말했다. 한국에서 사랑은 용기예요. 가족의 사랑처럼. 유경은 민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언니, 나 언니 따라갈게. 유정은 웃었다. 경아, 내 길가. 우리는 영원히 자매야. 결말은 조용했다. 한강의 일몰 아래 가족은 모였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인간적인 순간.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비밀의 약속은 자유의 약속으로 바뀌었다.